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TSE 할 겁니다. TSE는 반도체 종목인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떨어진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 회사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아울러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유가 뭔지, 과연 지금 시점에서 TSE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차분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TSE는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7단계 공정이 있습니다. 7단계 공정이 이제 웨이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하는 테스트 공정인데요. 이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 EDS 공정이라고 합니다. Electric Die Sorting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EDS 공정에서 이제 이 회사는 부품업체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부품이 필요하냐면요, 테스트할 때 보통 이제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요. 테스트 대상이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에서 전 공정을 마치고 나온 웨이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고, 그다음 패키징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 테스트 할 때 필요한 게요, 프로브 카드라고 합니다.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서 이게 불량품인지 양품인지 그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그게 필요한 게 프로브 카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가 끝난 반도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 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장착되는 그 소켓이 테스트 소켓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뭐 리노공업 들어보셨을 텐데, 리노공업에서 하는 포고 핀이라고 있습니다. 핀이 여러 개 꼽혀 있고 그게 이제 테스트 소켓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이게 세 가지를 다 하는 업체는 잘 없습니다. TSE가 이걸 다 하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공정을 한꺼번에 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에서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회사도 거느리고 있는데요. 타이거 일렉, 요거는 이제 PCB 업체인데 여기 관련해서 인터페이스 보드 만들 때 PCB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테스트 소켓 중에 포고핀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고핀의 그 핀 하나하나를 생산할 때 요 메가터치라는 자회사가 이 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핀이 TS에도 공급이 되지만 다른 회사에도 공급이 돼요.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질문에 답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가 부진의 원인이 뭔가? 주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보면은 월봉 차트를 보면요, 월봉이 이격도가 커가지고 언젠간 조정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60개월 이평선까지 쭉 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 다음에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게 1분기 영업 실적이었는데요. 1분기의 영업 적자가 연결로 65억에 달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도요, 25억 7천만 원. 이게 영업 적자가 달해서 충격을 주었죠. 연간 400억, 500억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기 적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굉장히 위기 상태죠. 이게 이제 작년에도 보면요, 4분기에 영업이익이 31억 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닝 쇼크였냐면 신한증권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각각 이 회사 영업이익을 87억, 또 한국투자증권은 무려 115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요거 다 틀렸습니다. 31억 작년 영업 실적을 냈을 때 저희가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65억이라는 충격의 실적을 발표될지는 생각을 못했죠. 증권사에서 2분기 연속으로 지금 못 맞췄잖아요. 사실 증권사의 실적을 내는 과정을 보면 회사와 어느 정도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밀당을 통해서 수치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하고 회사 관계자하고 이게 3자 대면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가 많이 훼손이 됐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주가 부진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왜 부진했냐? 이유를 밝혀라 이거죠.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첫째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수요가 뚝 떨어졌답니다. 프로브 카드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70%나 줄었고요. 인터페이스 보드는 전년 대비해서 42%나 줄었고, 이 회사가 차세대 먹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소켓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줄었거든요. 실적 부진은 이제 중국의 수출 감소도 있고요. 경쟁 확대도 돼 있고,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업체에서 재고 조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MD, 퀄컴 등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도 재고 조정, 신규 주문 중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부진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메모리 비중이 높고요. 더더구나 메모리 안에서도 낸드향 매출 비중이 60에서 70%나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섹터에 의존도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애널리스트, 희망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왜 희망적인가?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결같습니다, 논리가. 디램용 프로브 카드 매출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낸드용이었는데 디램용 프로브 카드, 이게 이 회사의 수건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의 디램용 프로브 카드 시장은 일본의 MJC하고요, 그다음 미국의 폼팩터, 이 두 회사가 거의 가점으로 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용 프로브 카드 시장에 이제 진출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꼽고 있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테스트 소켓을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그 러버 소켓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리노공업에서 하고 있는 포고핀, 그 다음에 ISC에서 하고 있는 러버 소켓,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러버 소켓은 메모리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포고핀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전체 마켓 쉐어로 보면 2대8 정도로, 심지어는 1대9 정도로 포고핀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러버 소켓 쪽에 지금 이 회사가 진출을 해 있고요. 연성 고무를 약간 경성 고무로 바꾸어서 특성을 개선해서 이 포고핀 시장에 러버 소켓을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했냐는 게 개발한 게 엘튠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 테스트 소켓으로 개발한 러버 소켓, 이 엘튠 제품을 이 포고핀 시장에서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게 회사의 꿈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모리 일변도에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 자사의 테스트 소켓을 수출하겠다, 거기에 공급하겠다는 게 꿈인데, 요게 지금 복수에 회사로부터 테스트 중이라는 거죠. 현실은 어떠냐? 수주 절벽이라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수주 잔액이요 126억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분기가요 338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줄었으니까 거의 37%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가파르게 수주 실적이 줄고 있어서 2분기 말 수주 실적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2분기도 부진할 거다 이런 거죠. 지금 1분기 말 수주 잔고를 보면 현실은 수주 절벽이다 이렇게 됩니다. 숫자로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회사 내부 전망은 어떻게 되냐? 오창수 대표신데, 이분이 전망하기로는 2분기, 3분기까지는 L자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심하게는 4분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2월 달에 뭐 언론의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고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2분기 이후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고요. 이 회사는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사실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인 인터페이스 보드 시장이나 프로브 카드 사업보다는 오히려 소켓 쪽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포고핀 쪽에서도 자회사 메가터치를 통해서 포고핀의 핀도 지금 이제 생산 중이라고 하니까 포고핀도 이 회사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 부분에 오히려 강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소켓은 엘튠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냐? 설명을 해보자 이거죠. 포고핀은 일일이 침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측에서는 거의 포고핀을 씁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손으로 만들지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게 포고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러버 소켓은요, 접촉면이 러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파수 특성이나 전기적 특성은 러버 소켓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촉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측은 100% 러버 방식의 소켓을 쓰고요. 1위가 ISC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ISC하고 TSE하고 법적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원고였고요. 피고였는데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었는데 실제로는 TSE가 이겨서 그 러버 소켓 쪽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죠. 포고핀은 이제 웨이퍼 접속 시 핀 형태이기 때문에 스프링이 달려있긴 하지만 이제 행태 때문에 이제 웨이퍼 접속 시에 손상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LQ는 러버 방식의 장점은 비메모리 쪽에 이식하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러버 방식에 비해서 고무 부분, 이 부분을 더 경질화시켜서 테스트 하다 보면 온도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도록, 그러니까 온도 변화의 내구성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 러버 방식의 성질을 수용하면서 좀 더 개선했다. 이게 엘튠이거든요. 21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는데 엘튠 소켓이 아직까지 포고핀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글로벌하게 이 지금 테스트 소켓의 시장 규모는 한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별도 기준으로 430억 정도가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켓의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430억 안에 엘튠이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극은 하지 못했습니다. 엘튠이 처음 등장할 때 회사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많이 뿌렸죠. 몇몇 언론에서는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회사가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약간 낯간지러운, 지금 보면 굉장히 낯간지럽습니다. 2년 지났는데도 크게 하지 못했거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신규 제품의 포지셔닝 정도가 아닌가 이 생각됩니다. 경쟁사 실적입니다. 그 러버 소켓의 1인자 ISC 올해 매출과 실적인데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1분기 살아나고 있거든요. 포고핀의 1인자는 리노 공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1042억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올 1분기에도 173억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뭐 리노 공업도 주가 측면에서는 TSE하고 마찬가지로 열등생인데 ISC는 최근에 SKC에서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ISC는 지금 반도체 업체 중에서 우등생입니다. 수직 계열화도 하고요. 다 하잖아요. TSE는. 이게 이제 일종의 복합적인 사업 구조인데 그 리노 공업하고요. ISC는 단일 구조 사업이거든요. 오직 이 테스트 소켓만 하잖아요. 특히 리노 공업은 자회사도 없어서 올인 구조인데 불황에 오히려 단일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실적이 더 좋은 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개발의 실적을 보면요. 그 계열사까지 다 합해서 2020년에 67억 연구개발비였다가 67억 5천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 2021년에 1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100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2년에는 오히려 49억 8천만 원으로 오히려 이 수준보다도 더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2년 전 수준보다도 더 못한 게 작년 연구개발비 실적입니다. 반면에 ISC는 20년에 114억이고요. 21년에도 95억이고 22년에도 121억으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ISC는 모범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20년에 63억, 21년에 87억, 지난해 연구개발비가 103억입니다. 뭐 세 회사 모두 절대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데 다만 이제 TSE는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구조는 어떠냐? 재무구조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굉장히 우수했어요. 영업이익하고 비슷한 규모인데요.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량했고요. 우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카펙스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카펙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물이나 이제 토지 같은 거를 생산 토지죠. 생산 설비를 위한 토지. 여기에 구입하는 돈을 말하는 건데 연구개발비가 경쟁사 대비해서 약간 작아도 유형 자산에 대해서 미래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카펙스에 워낙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했습니다. 이걸 프리 캐시 플로우라 그러는데 제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뺀 게 FCF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플러스라는 건 회사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 이 돈을 가지고 M&A라든가 여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손정이나 워렌 버핏 같은 대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지표가 FCF다. 그래서 FCF도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벌고 이 돈을 공장 설비하고 건물에 많이 투자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윳돈을 남기는 그런 모범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해 왔다는 거죠. 이 덕분에 1분기에 영업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말 현재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294억이에요. 전년 말에 비해서 229억이 줄었죠. 단기 금융 상품이 595억이 있거든요. 이런 걸 합하면 889억이 가용할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 이제 289억 정도 되거든요. 유동부채 중에서. 그래서 지금 뭐 수주 절벽이긴 한데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된다. 과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구조를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런 재무구조와 바탕으로 자회사 메가센이라고 있거든요. 50억 원의 전환 상환 우선주 외에는 현재 회사에서 발행한 시비나 교환사채, 전환 상환 우선주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채 발행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작년 4분기, 1분기 실적이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카펙스를 많이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공시를 보면요. 생산시설 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1년 말에는 928억이었는데요. 작년 말에는 무려 1319억으로 증가했고요.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 같은 거. 유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 하잖아요.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빼고도 매년 400억씩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말 현재 생산시설 평가액이 1429억입니다. 분기 말로는 또 매번 100억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주 절벽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적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에 프로브 카드하고요. 소켓 생산을 위해서 증설을 완료했거든요. 21년 말부터 시작돼서 딱 1년 만에 22년 4분기에 완공을 했는데 총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이 2,000평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1층에는 프로브 카드 생산 라인이고 이 프로브 카드 생산 라인이 이제 5월부터 가동을 한다네요. 그 다음 2층하고 3층은 테스트 소켓 생산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산 시설을 넣는다 그러면 기존 대비 3배에서 4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은 당장 실적 안 좋아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게 회사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생산 라인에서 1층에 D램용 프로브 카드를 1층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반기에 이 회사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주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ISC하고 리노공업은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데 TSE는 아직까지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백화점식 경영 전략이 불황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벌써 있어요. 회사 측에서는 뭐 여러 개 말로 할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게 확실한 수주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감산 흐름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 해외로부터 수주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가 좌우될 것 같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되냐 차트를 보면 퍼나 PBR이 굉장히 다른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 밴드 차트 같은 거 보면은 퍼하고 PBR이
다른 업체는 상단에 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바닥을 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봐도요.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잖아요. 주봉상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월봉상 60개월 이평선하고 이격이 가다하면 항상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튄다. 그 대표적인 게 SNS텍이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바로 튀지는 못하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사볼만 하다 이거죠. 우악재 상충이다. 악재는 많죠. 표면적으로 이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작년에 이제 8월 9일 날 지분율이 13.15%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5월 26일 현재 지분율이 2.27%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10% 이상 이 회사 지분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기민하게 반응을 했다 이거죠. 단기적으로는 호황제가 상충합니다. 뭐 단기적인 전략은 그래요. 주가가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바닥에서 등락을 거듭할 거니까 지금부터 1, 2주 저가에서 매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단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45,000원이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근데 45,000원 돌파해도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봐야 한다 이런 시사점이 나오는데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오늘 이게 핵심인데 오창수 씨가 최근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반도체 미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벌이고 있는 나노 경쟁도 그거의 하나의 예인데 지금 급격하게 장비가 교체가 되면서 테스트 부품업체 굉장히 도전이란 겁니다. 도전.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도전이자 기회라는 거죠. 지금 실적은 악화되고 있어도 거대한 장비 교체의 흐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모양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메모리 있잖아요. HBM이라고 있잖아요.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이런 것들. 그런 이제 고성능 메모리에 대응한 테스트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면 장비 교체가 되면요. 순차적으로 항상 보면 가글을 보면 인터페이스 보드가 먼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소켓도 바뀌고 프로브 카드도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거대한 흐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TSE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떤 방식의 테스트 방식이 가장 좋은 건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백엔드 업체 전체적으로요.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이 장비 교체가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수요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는 기술적 어려움이 덜한데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는 2.5D, 3D 패키징이 등장하면서 패키지 테스트 난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DUT라고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방식으로 패키지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압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 접촉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 중에 높은 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트 싱크 같은 걸 통해서 열을 배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물속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열 폭주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 테스트 부품업체도 과거의 테스트 부품업체가 아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좀 더 고도화되고 하이테크 집약적인 산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호황제가 상충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내년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회사 지금 공장은 때려짓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이나. 그하고 실적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은 곧 이 회사에 다시 업사이드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거든요.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표이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과연 이제 투자자를 속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할 거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분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미래는 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TSE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니까요. 고점을 뚫을 때마다 추가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